네, 이제 1교시 또 정리해 볼 텐데요. 네, 여러분. 1교시에 제가 이제 슬슬 민법 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부에 대한 말씀드렸죠. 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민법 법이죠. 회계학도 개선하는 학문이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대학에 있을 때 학문인데요. 이 수험이 오게 되면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과 학문은 좀 달라요. 학문이란 것은 아무래도 조금 내가 한 곳을 좀 깊이 판다든지 뭐 이렇게 깊은 학생 생각이 필요하다든지 하겠지만 수험은요 얼마큼 단기적으로 내가 빨리 정리해서 답을 내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1교시에 제가 들었던 말씀들 공부 방법 업그레이드 보통 제가 공방업이란 말로 써 보통 제가 소개하는데요. 그 방법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잘 갖고 계셨다가 한번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민법 총칙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슬슬 얘기 좀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저의 모토 그 방법은 뭐냐면 목표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민법이라는 단어들 개념들을 민법이라는 그 개념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머릿속에서 대리 예컨대 무효 예컨대 뭐 유치권 하게 되면 그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 본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방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념들이 들어올 수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과목들이 왜 힘드냐면 그런 방이 없으니 힘든 거죠. 따라서 오늘은 그런 방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자, 제가 페이지 보신 민법 총칙의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표현해드렸죠, 여러분? 그거 좀 잠깐 볼까요? 네. 되셨죠?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찾으셨죠? 아마 동영상 보신 분이거나 여기 계신 분이거나 그냥 보려니까 봤는데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험이란 것은 여러분 효율성이 필요하다 전략적이 필요하다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겁니다 핵심은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데 어떻게 해야 전략적인지를 보통 안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수험은 전략적이 됩니다 하지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순간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고 추구인 겁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고 나서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볼게요. 제가 책 볼 때 어디 보라 말씀드렸죠? 목차 가장 큰 것부터 보라 말씀드렸죠? 그때 친남 표를 볼 때도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맞아요. 가장 큰 목차부터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목차 어딜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민법의 일반, 권리, 주체 바로 이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또 방법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또 민법 일반, 권리, 주체 표 있죠, 여러분? 거기. 보셨죠? 보세요. 자, 3초 드릴게요. 3, 2, 1. 어때요? 지금 3초 드릴 때 아마 민법 일반 권리 여기까지 읽었던 거죠. 뒤는 아직 못 읽으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차를 보라는 얘기는 뭘까? 전체를 확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를 확지할 때 가장 효율적인 뭔지 아세요?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시킨 대로 한번 이 목차, 민법 일반 권리가 소멸시효까지 있죠? 몇 개인지 세보도록 해보세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몇 개입니까? 7개죠, 여러분. 맞나요? 그쵸? 이거를 세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까? 민법 일반. 두 번째는 권리. 세 번째는 주체. 네 번째는 객체. 다섯 번째는 법률의 행위. 여섯 번째는 기간. 일곱 번째는 소멸시효. 여러분 한 번쯤 비교해 보세요. 그냥 있는 것하고 여기는 민법 총칙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어.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되셨죠? 그러면 제가 한번 10초 드릴게요. 한번 그 7개를 한번 쭉 있잖아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몇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되셨나요? 네. 한 번쯤 그 자료 말고요. 한 번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동영상 보신 분께서도 조금 자료 말고 한 번쯤 뭐가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뭐가 있었나요? 세 번째, 네 번째. 어때요? 전보다는 조금 본 것들이 기억이 남으시죠? 이런 잔상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잔상을 이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 번쯤 또 그 내용 프린트 보지 마시고요. 저랑 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 했을까요? 1이네요, 1. 1이니까 뭐예요? 1,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자꾸 써보는 거예요. 뭐 또 보세요. 두 번째 절, 두 번째 이죠, 리. 자 보세요. 리죠. 리가 뭐예요? 리가 들어간다? 권리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해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예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렇게요. 사람하고 왔다 갔다 했었죠. 사람 뭐였었어요? 주체였죠. 그쵸? 여기 부동산 뭔 뭐였었어요? 객체였죠? 오가는 건 뭐였었어요? 그게 바로 법률 행위였던 거예요. 그쵸? 어떠세요? 오유! 5개 그냥 이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기간과 소멸시효 약간 어색하시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법률 행위가요. 만약 그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로서 주고받아서 끝났으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제 샀던 편의점에서의 맥주 한 캔을 지금까지도 얘기하나요? 우리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냥 돈 주고 맥주 사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컨대 법률기가 완결하게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그 법률기가 남아가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한 20년 후에 아저씨 그때 오 편의점 주인님 오랜만이에요. 껌값 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껌 때문에 20년, 30년 만에 그 껌값이 5만, 6만 원, 1,000만 원, 1,000만 너무 심하시겠지만 껌값이 100만 대 칩시다. 100만 원 됐어요. 복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말도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종결된 강사자끼리 종결되지 않은 것들이 법률관이 어떻게 될까? 소멸시키겠네. 그게 무슨 시효다? 소멸시효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갑자기 친구가 한 30년 된 친구가 와서 돈 달라면 말 될까요? 난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따라서 완결되지 않은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은 끝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여러분 기간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언제부터 세면 될 텐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뭘까? 기간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바로 도용산 모심께서도 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고요. 됐죠? 첫 번째는 일이니까 일반 됐지. 두 번째는 권리. 세 번째는 여기 사람 있죠? 권리의 주체. 여기는요 부동산 권리의 객체. 뭐가요? 도로가 뭐가죠? 법률 행위. 그런데 이것들을 쟤들끼리 끝내면 될 텐데 못 끝내는 거야. 이때 끝내야겠다. 국가가 야 몇 년 지났어? 10년? 야 끝내. 소멸시효. 소멸시키는 시효. 소멸시효. 근데 소멸시효는 뭘 재는 거야? 기간을 재는 거죠. 따라서 그 기간을 바로 소멸시효 위해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몇 개일까요? 7개예요. 짜잔. 이렇게 지금 민법 총칙의 전체 얼기를 다 잡아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제 방법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보통들은 이랬을 거예요. 자, 민법 일반입니다. 민법 일반은 뭐가 있으시죠? 그럼 신의치란 말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쵸? 여러분께서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잖아요.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들을 슬쩍 풀어드릴 거예요. 됐죠? 자, 이제는 보세요. 자, 법률 행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총 7개가 보셨죠?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법률 행위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숫자들이 박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위원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쌤, 네네. 나 시험 꼭 붙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요? 내가 근데 시간이 민법 전체를 할 수가 없네. 그러세요? 네. 하나, 둘, 셋. 뭐만요? 법률 행위만 하더라도 학업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험 전략적인 거예요. 근데 쌤, 저 이번 시험 포기하려고요. 왜? 제가 민법 다 돌리려면 3달 걸리려면서요. 네. 근데요, 전 2달밖에 안 돼서 포기하려고요. 아니요. 3달 다 할 거 지금 좋지만 2달밖에 안 되시면 민법 일반 빼세요. 왜 그럴까? 민법 일반 보세요. 매년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잖아요. 더 나가서 권리 보세요. 권리 어때요? 한두 문제예요. 따라서 이것들은 뭘까? 이것들은 빼도 괜찮은 거예요. 따라서 시간 없으면 어디 보시면 돼요? 권리 주체하고 법률행위 얘만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니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좀 다르죠? 왜? 과목은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자꾸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죠? 제가 엉망이라면 제가 강의할 수 없었겠죠. 다른 데서도. 그죠? 한 번쯤 제가 드린 방향성 믿고 따라 보세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 많이 로스쿨에서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죠. 왜 그럴까? 거긴 다 꼼꼼히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 시험은요,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빼라는 것은 여러분, 일관적으로 빼라는 것도 있지만 시험 각각마다 달라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시험마다 그 시험 평가자를 좀 좋아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 희한하게.
그 시험마다 반복되는 기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은 어딜 따라야 될까요? 바로 그걸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할지 보였었는데 민법 총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권리 배우고, 첫 번째는 민법 일반 배우고, 두 번째는 권리 배우고, 세 번째는 주체기획체 법률 행위 배우고, 기관과 소멸시 배우고. 어때요? 벌써 머릿속에 7개의 창이 좀 그려지시죠? 그것들을 슬쩍 지나면서 뭐가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볼게요. 자, 민법 일반과 권리 의무입니다. 여러분, 민법 일반과 권리 의무 파트, 이 파트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쏜 자료 내용이 지금 짧아요? 길어요? 짧죠? 다른 것들은 한 페이지씩 하잖아.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센스야. 제 기본서를 봐. 기본서 보니까 되게 짧게 적혀져 있어. 왜 짧게 적혀져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취득시효를 배우시게 될 거야.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란 말이 약간 낯서시죠? 하지만 제가 또 해드릴게. 여러분, 취득시효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들어본 적 없어. 잘 봐. 취득과 시효죠. 아까 우리 소멸시효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민법 총칙엔 소멸시효가 있는데 저 물권법 뭐냐면 취득시효가 있어요. 보자. 그렇다 친다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은 소멸된다고. 취득시효는 하나 둘 셋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 뭘 한다는 뜻일까?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잘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물권법은 뭘 다룰까? 물건 다루겠다. 그지? 근데 물건은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 동산과 부동산인 거야. 그죠? 한 번쯤 슬슬 제가 드린 대로 한번쯤, 그 얘기를 다 여기 자료에 돼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동사, 부동산이겠다. 그죠? 그럼 물권법은 동사나 부동산이잖아. 근데 취득시효가 물권법이 있다면서. 친다면, 시효를 지나면 취득한대. 뭐를? 물건을. 그 물건은 어디에 대한 물건일까? 하나, 둘, 셋. 동사에 대한 것과 부동산에 대한 거겠죠, 여러분. 되셨나요? 다시 한번. 물권법은 뭐를 다루는 거야? 물건을 다루는 거야. 물건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 그 물권법의 취득시효래. 그럼 뭐를 취득하는 거야? 동산에 대한 것과 부동산에 대한 것. 이렇게 구분된다는 뜻이죠. 근데요, 책 보게 되면 부동산 취득시효는 거의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할애해요. 동산 취득시효는 한 페이지를 할애해요. 그럼 어디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당연히 부동산 취득시효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공부나 수험이 조금 처음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이 다 읽게 되는 거죠, 공부를. 그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네, 그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때요? 우리는 취득시효라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취득시효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가져와서 이해해보니까, 또 할만한 거야. 한마디로 시효를 지나서 취득하나 보지. 뭘 취득해? 물권에 있으니까 물권법이니까 물건인가 보지. 뭐에 대한?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따라서 그런 센스와 감을 좀 자꾸 돋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이제 특강이 순서상 민법이 제일 처음에, 물론 회계학이 이제 오전에 있었던 걸 알긴 했습니다만, 과목별로 봤을 때 민법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알아서 그래요. 저도 처음에 민법책 2,500페이지, 3,000페이지 봤을 때 너무 답답했어요. 이걸 내가 다 외운다고? 읽는 게 아니고 외운다고? 근데 여러분 참 그럴 때마다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나를 기준 삼지 않고요. 이 길을 먼저 간 선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한 2, 3년 공부하니까 사실 차도 되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야, 나 못할 줄 알았는데.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제일 답답한 시기인 거 알아요. 근데 이 답답할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을 내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쉽게 일을 넘어올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권리 일반과 이쪽에서는요, 중요한 파트인데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네, 관습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민법 1조입니다. 민법 1조. 민법 1조는 뭐냐면, 민법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법, 관, 조, 이렇게. 네? 낯서시겠죠? 하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어떤 내용들을 외워야 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하신 파트가 있고 그냥 외운 파트가 있어요. 그냥 외우는 파트는 제가 그렇죠? 앞잘따 드릴 거예요. 민사에 관련돼서 분쟁 생겼을 때 뭘 근거로 해서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세 가지는 법,
관조예요. 민사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첫 번째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어디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이게 민법 1조예요. 민사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법률에 의하고,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어디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이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책 보시게 되면 이런 설명도 별로 없이요. 그냥 갑자기 뭐죠? 민법에 의한 다음에 제1항이 관습법이에요. 그럼 또 공부한 입장에서는 아니 법관주라며 왜 도대체 관습법에 대해서 딱 쓴 거예요? 혈색이 쉽잖아요. 왜 그런 게 되냐면 첫 번째, 이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이요. 민사에는 법률이 의한데 무슨 법일까요? 민법 아니겠어요. 이 민법 얘기는 어디서 배워요? 앞으로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조리죠. 여러분 조리란 말 들어봤어요? 쌀조리인가? 그죠? 조리할 때 조리. 예. 저 조리란 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리란 말은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좀 부조리하지 않아요? 말 들어보셨죠? 세상은 부조리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조리하지 않다가 부조리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 조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이란 말, 동일한 거야 상식. 따라서 이 상식을 교과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요. 이 둘을 제외한 뭐를 정리한 거예요? 맞아요. 이 둘을 제외한 관습법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충 그림이 지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관습법을 정리한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항상 공부란 것은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는 뭘 하는 거냐면 공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차가 뭘까?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그럼 관습법과 뭐가 포인트일까요? 맞아요. 법률과 관습법의 차이점이 문제에서 나온 파트가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권리의 주체예요. 여러분 벌써 주체 쪽은요 좀 익숙한 거야. 왜 그럴까? 주체를 딱 보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면서. 근데 아까 진짜 제가 자연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연인 말고 전리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냐면 법인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슬쩍 말씀드렸죠? 법인은 뭐예요? 네, 법인은 법으로 만든 주체가 되는 거예요. 법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배워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쭤볼게요. 혹시 법인으로서 많이 경험한 것들이 뭘까요? 회사들이죠. 회사들. 그렇죠? 회사들 법인이죠. 그렇죠?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에요? 영리법인들이죠.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영리와 비영리 중에선 영리가 많아요. 그럼 민법은 뭘 대상으로 할까요? 민법은 비영리를 대상으로 해요. 그럼 영리를 다루는 것이 어딜까요? 그건 회사를 다루는 거니까 상법이죠. 따라서 실제로 법인 파트는 그렇게 복잡한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낯설고 난해하고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왜? 조문들이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이 조문들 중에서 제가 시험 날 것만 콕콕 찍어드릴 거예요. 범위는 확 줄여드릴 거예요. 따라서 그 파트만 보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해볼게요. 다만 이 자연인과 법인에 있어서도 포인트는 어디였냐? 바로 자연인과 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트예요. 야 법인아, 너도 자연인 같은 권리가 있다고? 오 그래? 오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법인 파트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이 자연인과 법인 보시게 되면 자연인은 사례형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아까 2조 판사 말씀드렸죠. 2조 판사, 법 이론, 조문, 판례, 사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2조 판사 중에서 우리 시험은 99% 조판만 나오시면 돼요. 2조 판사, 조문과 판례 문제 나오는 거예요. 조문과 판례 문제. 한두 개 정도가 사례가 등장하지만 사례는 거의는 없고요. 보통은 이론은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민법 문제는 이론 가지고 구성했었죠. 요즘은 그냥 조문하고 어디가 돼요? 판례 내용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조문만 단순히 외우면 답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는 판례까지 깊이 보셔야 될 파트가 있고요. 이 법인 파트는 어디만 보시면 된다? 조문만 잘 정리하시더라도 문제의 7할, 8할을 맞출 수 있는 파트예요. 따라서 그런 점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면서 야 여기는 어디만 봐라. 조문만 봐라. 여기는 조문과 판례 봐라. 여기는 조문만 판례만 나오는 곳이야. 이걸 해드릴 테니까 계속 거기 맞춤형으로 공부를 해가시면 돼요. 자, 권리의 객체 파트입니다. 권리의 객체 파트. 자, 객체 주체들은요 법령 행위를 통해서 객체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여러분께서 이제 물건들 오가게
오가게 된 거죠. 아까 제가 1교시 말미에 부동산과 동산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내가 여쭤볼게요. 토지 하나 둘 셋, 부동산 그렇죠? 시계 하나 둘 셋, 동산 해볼게요. 건물 하나 둘 셋, 부동산 됐어요. 이제 여쭤봐요. 저 가로수들 가로수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게 애매하죠. 가로수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식을 보지 마시고요. 정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법은 정의의 학문이에요. 내 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쓰는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 잘 보세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죠. 부동산은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지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 움직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혹시 혼자 가서 가로수 움직일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건물도 갈아엎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의 세계에서는 물리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법의 세계에서는 물리의 세계가 아니고 충료죠. 상식의 세계에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가로수도 어때요? 물론 그를 땅으로 파서 움직인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죠? 쉽게 가로수 하나 둘 셋 지금 부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해볼게요. 가로수를 누가 뱄어요. 쓱싹 이제 뭐가 됐어요? 통나무가 됐어요. 그럼 통나무는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개념들을 좀 파악해 보셨죠? 자, 주물과 종물입니다. 주물과 종물은요, 바늘간된 실 이렇게 정되어 거예요. 바늘간된 실. 여러분, 자, 제가 있잖아요. 대학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떤 제 친구, 친한 친구 이놈이 저한테 컴퓨터를 팔았던 거예요. 컴퓨터를요. 알았다고. 그 당시에 얼마 주고 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뭘 했었어요. 왜? 갔더니 컴퓨터 본체 갖고 온 거예요. 본체만. 그죠? 막 뭘 했었죠. 왜 그런 이 말씀했을까요? 보통 컴퓨터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 본체를 말하긴 하지만 보통 컴퓨터 하면은 그 화면하고 마우스랑 키보드 같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물과 종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가 주물, 종물이냐 이거 말씀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물건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보세요. 또 다시 설정합니다. 아저씨 자물쇠 주세요. 자물쇠. 그렇죠? 줍니다. 예? 아저씨 왜 이거만 주세요? 자물쇠 달래면서요. 열쇠도 주셔야죠.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자물쇠 가게 되면 모두 돌아가요. 열쇠 따라가는 거지. 아저씨 자물쇠와 열쇠를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 주물과 종물이에요. 세 번째 원물과 과실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돼지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누구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되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누구 거야 그 개 주인 거지 이러지만 그건 우리가 평생 살아면서 그렇게 배운 거지 그게 처음 정해진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여러분은 뭘 샀어요? 개를 샀죠. 돼지를 샀죠. 내가 산 건 돼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가 뭘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이러면 그 새끼는 돼지 건지 아니면 전주인 건지 내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바로 원물과 과실이에요. 어때요? 법은 이런 거예요. 법이란 것은 소소한 그 다툼 있죠? 걔를 다 정리하는 거죠. 원물과 과실. 그래서 이 판례 보게 되면 재밌는 게요. 이 어미 돼지를 보통 모돈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와서 모돈? 자돈? 했더니 엄마 돼지를 모돈. 애기 돼지를 자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모자 아기 자자 써서 어쨌든 모돈 자돈 얘기가 바로 원물과 과실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이것들. 지금이야 되게 소소하게 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들이 나중에 다 중요하게 써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물과 과실, 주물, 종물을 복잡한 것들을 법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원물과 과실, 주물, 종물 글쎄요. 부동산 동산에 들어봤지만 주물, 종물 등등 안 들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봤을 때 어떠냐면 오 들어봤어 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어디 하고 있습니까? 권리의 객체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는 정말로 별 몇 개를 쳐도 정말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법률을 조금만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법률의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고. 이 각각은요, 서로 간에 어떤 관련도 없으면 각자 따로따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살지만 관계를 맺고 살죠? 이 관계가 바로 뭘까? 두 가지예요. 법률 행위 첫 번째가. 야, 탈래? 살게.
이게 바로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법률의 당사자들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뺏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유, 슬픈 일종이겠지만 여러분 혹시 자동차 사고가 좀 나신 적 있을까요? 누가 꽝 차를요. 저도 올해 대박이 나려고 하는지 한 달 전인가 차가 누가 꽝 받고 갔어요. 근데 딱 봤는데 옛날에 탔었으면은 뭐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글쎄, 화가 많은 편도 아니기도 하겠지만 그냥 뭐 박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께서 참 그래도 양심적으로 서 있던 제 차를 누가 주차하는데 치고 가셨나 봐요. 보통 요즘 그냥 가는데 연락 오셔서 제가 치고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 연락처도 몰라요. 예. 가만히 있었더니 어디 삼성 애니칸가요? 애니콜인가요? 애니콜은 전화 같은데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말씀 주시고 하더니 제 차도 수리가 되고 보니까 제 차 수리할 동안 렌트도 받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전 사고 난 분이 사고 낸 누구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전 그분과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한테 무언가를 주고 전 그분한테 뭔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법률의 행위 말고 또 뭐죠? 법률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인간관계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법률 행위와 그렇지 않고 국가의 규정대로 해주는 법률의 규정 따라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에서 법률의 규정이한 것은 다 법에 어디 있을까요? 규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 법률 행위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의점 가서 물건 사셨죠? 돈 주고요. 그걸 뭐라고 하게요? 그걸 보통 매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매매란 말을 상당히 자주 써서 그렇지 매매란 말은 매매 법률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돈을 줬어요. 뭐라고 그래요? 증여라고 그래요.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이래요? 친구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고 있어. 이런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지네들끼리 짜고 치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치료약 말씀드렸죠. 처방전. 그러니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딜까? 여기였던 거예요. 왜? 친애끼리 뭐가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법률행위에서는 뭐냐면 내용 좀 볼게요. 내용 보시니까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나왔었죠? 그쵸? 여러분 앞잘 따볼까? 법률행위는요 우선 확정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 이거예요. 야야 거시기 뭐라고요? 거시기 하라고요? 거시기 했어. 법률행위일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뭐라는 거지 이거. 두 번째는요. 야 내가 너한테 말이지 저 하늘에 달을 따라 줄게.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성분들 혹시 남자들이 별도 따라줄 수 있어. 웃으면서 뭐라고 하세요? 법률행위는 안 돼. 왜? 가능성이 안 되는 거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심심한데 거래 하나 할까요? 제가 좋은 마약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 좀 사실래요? 여러분께서 제가 강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약 판다는 거 사셨고 적정 가격에 1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적법하고 타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적법이란 말은 뭘까? 법에 하지 말라 나왔어. 타당은요. 법을 떠나서 말이야. 너 뭐야? 사회적으로 이런 행위하면 안 되지. 타당성이. 따라서 보시게 되면 봐요. 법이라는 법률 행위는 내용상 어떻게 하세요? 확과 적타해야 돼요. 앞자 따셨나요? 네. 확과 적타 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 되셨죠? 다시 한번. 법률 행위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래야 된다고? 확과 적타해야 돼. 어때요? 훨씬 더 입이 머리에 들어오시죠? 특히 확과 적타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하나, 둘, 셋.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이 법률의 타당성, 이 파트가 매년 나온 파트를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103조 규정인데요. 103조를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요. 103조 규정을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선풍기라고 생각하세요. 선풍기 요즘 날 더워져서 선풍기 틀고 주무시겠다. 됐지? 103조는요 뭐라고요? 선풍기야. 선풍기 뭐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건 나중에 법조문 다 배우실 테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귀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103조 위반입니다. 사회 타당성이죠. 자, 뭐냐? 사회적 어떤 법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게 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기억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무효인 행위는 선풍기다.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법률 타당성에 해당되는 문제다.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법률 행위는 확과 적타해야 돼라고 짜셨죠? 정리했어요. 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도 슬슬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해볼게요. 네. 이 동네는 신림동인가요? 신림동이죠. 네. 저도 예전에 신림동에서 공부했던 그날들, 그때보다 동네가 많이 변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참 좋았던 기억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았던, 보통 지냈던 시절은 신촌이에요. 학교생활 신촌에서 했고, 여기는 신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동네 이름을 유심히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신촌은, 제가 학교를 했던 신촌은 새로운 동네를 만들기 위한 뜻일지 모르겠어요. 신촌. 근데 신림은요, 새로운 숲을 좀 만들자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 신촌과 새로운 숲을 하자는 신림이 육아랑 도가의 뭐랄까? 어떤 느낌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항상 신경 쓴 것은 바로 그 용어예요. 용어를 보게 되면 그 개념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을 때 많아요. 여러분, 의사표시죠? 솔직히 어색하지 않죠? 이 말을 뭐 우리가 평상시 많이 했었으니까. 잘 보세요. 신림과 신촌처럼 의사표시 역시 하나, 둘, 셋. 의사와 표시로 나눠지네요. 맞죠? 의사표시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왜 우리가 친구들과 좀 답답하거나 이럴 때 있을까요? 네. 내가 보기에는 의사표시가 문제였던 것 같아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바로 그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또 나눠보니까 이러네요. 생각을 하고 걔를 표현하잖아요. 생각은 바로 의사의 문제고 표현은 표시의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제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거짓말 안 해봤다면 걔도 문제인 사람이다. 그죠? 거짓말 해봤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거짓말은 뭘까요? 한번 의사와 표시로서 정리해 보세요. 맞아요. 거짓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예요. 맞죠? 오케이. 여러분, 아이고 깜빡했다. 착각 있잖아요. 착오한 것. 착오한 것도 한 번쯤 의사와 표시로 말씀 줘보세요. 뭔가 잡힐 듯한데 안 잡혀요. 왜? 이상하다. 쌤. 예. 이 착오 있잖아요. 착오도 의사와 표시를 깜빡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잖아요. 난 속으로 짜장인 거야. 근데 입으로 뭐 한 거야? 짜장인데? 짬뽕이야. 이런 거지. 어머머, 나 짬뽕 시켰나 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더 나가서 전화번호를 눌러. 사랑하는 그 사람 전화를 해야겠다 싶은데 뭐지? 번호를 잘못 누른 거지. 왜? 사랑하는 사람의 번호를 7번에 저장시켜놨거든. 근데 사랑? 1번인가? 1번 누른 거야. 잘못 누른 거지. 그치? 착각한 거잖아요. 잠깐만. 거짓말과 착각은 서로 다른 건데 왜 둘이 똑같지? 그럼 둘이 뭐가 있다는 뜻일까?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네. 거짓말은 보세요.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보세요. 착오는요.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전자가 비진의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뜻이에요. 말이 상당히 복잡해 보였지만 쉽게 보였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107조의 문제예요. 108조 통정의 허위 표시, 109조가 착오의 의사표시예요. 그럼 착오하고 비진의 이제 보이시나요? 착오와 비진은 서로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하나는 내가 알고 하는 거고 하나는 상대방이 내 의사표시 모르고 하는 거예요. 됐죠? 해볼게요. 그렇다 친다면 거짓말한 사람과 착각한 사람 중에서 법은 누구를 더 보호해줄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착각한 사람 보여주겠죠. 거짓말은 지가 뭐 한 거니까? 나쁜 짓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총론만 배우는 거니까 비진 의사표시와 착오 의사표시 중에서 어느 쪽 의사표시자가 조금 더 보호받을까요? 그렇죠. 착오의 의사표시자가 조금 더 보호받는 거예요. 됐나요?
이젠 중간에 있는 통정의 허위 표시 해볼게요. 자, 이 통정의 허위 표시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재산이 많아요. 어쩌지? 잘 됐다. 내 친구, 그래. 너 지금 양로원 하니? 고아원하고? 잘 됐다. 내가 있잖아. 정치하려고 나갔는데 재산 많거든? 내 재산 10억 있잖아. 요거 너한테 증여한 것처럼 할게. 알았지? 진짜 증여한 거 아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거 끝나면 돌려줘야 돼. 알았다니까. 믿어. 이렇게 서로 짜고 칠 때 있죠. 이렇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나, 둘, 셋. 통정의 허위 표시예요. 선생님, 이게 왜 그렇게 돼요? 통정이란 말, 약간 우리 성인이니까, 이게 약간 야한 말 아니에요? 형법에서 통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슈얼적 의미예요. 하지만 민사에서 통정은 서로 사실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서로 사실이 통한 허위 표시,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통정의 표시는 제일 어떨까? 나쁜 거겠죠.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짜고 친 거 아니겠어요? 남을 속였으니까. 그렇다 친다면 비진의 107조,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취소해요. 누구를 제일 보여줄까? 그렇지. 차고 한 사람 제일 보여주겠지. 그 다음 누굴까? 그럼 비진이 한 사람이겠지. 제일 나쁜 놈 누구야? 통정의 허위 표시인 거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조금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갈지 좀 느껴지시죠? 솔직히는 이렇게 접근들을 안 하실 때 많아요. 보통은 이제 복잡한 법률 용어로서 얘기를 들어가죠.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객관식은 반만 내게 시키면 돼요. 근데 그 암기를 잘하려면 뭘 잘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를 법적으로서 어렵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또 힘든 짐이 되는 거죠. 제가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그럼 뭐가 된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께 솔직히 의사표 처음 들었잖아요. 의사표시 이렇게 또 정리해 볼게요. 그럼 볼게요. 의사표시 얘기인데 쌤, 네, 왜 이런 것만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의사표시는 민법에 속하죠. 민법은 치료약이라고요. 따라서 잘된 의사표시를 정해놓은 곳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곳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의사표시를 갖다 놓은 치료약인 거예요. 따라서 쟤 거짓말한 것 같아. 비진이로 풀어. 쟤 짜고 친 것 같아. 통정의 허위 표시 풀어. 나 착각했다. 착오의 의사 표시를 풀어. 이런 치료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재밌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등장했어요. 각각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탑이 너무 바쁜 거야. 이 을과 얘기하고 병과 얘기하고 청과 얘기하고 너무 바쁜 거야. 나 대신 의사표시를 좀 대신해주고 나 대신 뭔가 했으면 좋겠어. 그들이 말을 볼까? 하나, 둘, 셋. 대리가 되는 대리. 대리는 여러분 3명 관계야. 너 네가 대리해. 알았어. 저기요, 저 갑의 대리인데요. 응, 알았어. 을은 누구랑 거래하는 거예요? A랑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랑? 갑이랑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거래처가 있다는 일을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러죠. 안녕하세요. 저 삼성전자에서 왔는데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요? 너 삼성전자 아니지? 이러지 않잖아요.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일까? 저 삼성전자의 대리로 온 사람인데 이 말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 종업원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100억짜리 계약을? 아니죠. 누구랑 맺는 거예요? 삼성전자 맺는 거죠. 따라서 대리는 여러분께서 어디를 보시면 돼요? 바로 요 삼각형의 요 화살표 방향 있죠? 요거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대리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리는 크게 봤을 때 뭐냐면 유권 대리가 있고요. 무권 대리가 있어요, 여러분. 됐죠? 제가 대리는요, 요 삼각형 잘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네가 대리해. 저 대리인데요. 알았어. 본인아, 너 효과 받아. 다시 한번. 대리해. 저 대리인데요. 알았어. 효과 너 받아. 이 구조예요. 잘 됐죠? 자, 유권 대리는 뭐가 될까? 요게 잘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무권 대리는 어디에 X를 치면 될까? 하나, 둘, 셋. 어딜까? 그치, 여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대리를 줬는데 대리를 주질 않았다면서요. 무슨 대리일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혹시 정리 또 해볼게요. 요 차를 보세요. 대리권이 없는데 가서 안녕하세요. 저 삼성전자 대리인데요. 요 케이스랑요. 두 번째는요. 직계 아니고 삼성전자 건데 제 땅인데요. 이건 같아달라요? 좀 다르죠?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삼성전자 대리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제가 삼성전자 대리인데요. 이 땅 타러 왔어요. 이것과 두 번째는 이거 제 땅인데요.
탈 나왔어요. 같아 달라요? 좀 다르죠? 첫 번째, 안녕하세요. 권한도 없는데 대리인 처리했어. 하나, 둘, 셋. 무권 대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대리가 아니고 이거 내 건데요. 직권도 아닌데 권리자도 아닌데 직권 처리했어요. 하나, 둘, 셋. 그거는 무권리자가 된 거예요. 용어 다르죠? 무권 대리와 무권리자 다르죠? 하지만 개념 파악하는 거 어때요? 들만하죠? 쉽게 해서 무슨 말 뭐랄까? 대리권도 없는 게 대리인 척 했으면 무권 대리가 된 거고 권리가 없으면 무권리자 된 거죠. 되셨죠?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대리는 그래서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등등을 배우게 돼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법은요. 법은 항상 나누고 따지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일정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법이라는 것은 법원은 법, 관습법, 조. 야, 이것도 또 두 번 하니까 어때도 이게 또 익숙하죠. 그래서 요거 사이는 요게 좀 중요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한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맥락 보시게 되면 대리 같은 경우는요, 유권 대리가 있고요, 무권 대리가 있어요. 그럼 요 사이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라 그래요? 표현 대리라는 거예요, 표현 대리. 정리하시 머릿속에서. 따라서 아하, 법이란 것은 그렇군가 보다. 법이란 것은 보니까 큰 스펙트럼에서 양 스펙트럼과 중간에 있는 것, 이걸 배우는 거. 요게 법에서 공부하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법이란 것은 그래요. 네. 자,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 취소. 요 무효와 취소 좀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무효란 말 들어보시고 취소 말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저도 출출한데 저녁에 짬뽕이나 드실까요? 네, 짬뽕 같습니다. 오늘 요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송한데 그래도 그냥 들어주세요. 네, 짬뽕을 딱 실어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짬뽕에 머리카락 빠져 있는 거 드셔본 적 있나요, 음식에? 전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여쭤볼게요. 이게 참 갈리더라고요. 짬뽕에 머리카락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이걸 보통 묻게 되면 대다수는 그냥 바꿔달라고 하죠라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몇 명들은 그냥 먹어요 한 분이. 저는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머리카락 하게 되면 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해서 그냥 제가 몰래 해서 그냥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예. 참 재밌네요. 예,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다시 살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먹는 분이 있겠네요. 좀만 더 해볼게요. 짬뽕 시켰는데 여기에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좀 너무 죄송해요. 얘기를 그렇게 드려서. 근데 여러분, 이건 나도 싫어요. 저도 이건 진짜 이건 아닌 거죠. 우리 그 차이를 조금 정해 볼까요? 희한하다. 바퀴벌레는 이건 99.9% 다 안 된다는 거야. 이처럼 어떤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그때는 상대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없던 걸 하는 것. 이게 뭘까? 이게 무효죠, 여러분. 따라서 잘 보시면 아저씨 이 바퀴벌레요. 그 아저씨 뭐래요? 다시 갖다 줄게요. 이렇게 하지. 이거 어떡하나? 그냥 드실래요? 이러진 않죠. 이처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그때는 법률행위는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런다? 무효라 부르는 거예요. 되셨죠? 무효란 것은 사실적으로 나한테 짬뽕을 아저씨가 줬겠지만 법률적으로 한 번 짬뽕을 준 적이 없는 거야. 따라 아저씨는 어떻게 하셔야 돼? 다시 갖다 줘야 돼. 반면에 취소. 취소는 어떻게 돼요? 아저씨, 예, 여기 좀 머리카락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다시 갖다 줄게요. 이렇게 있지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취소는 어떡하지? 이렇게 의견을 물어요. 그럴 때 누군가는 다시 갖다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먹을게요. 이럴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취소예요. 무효란 것은 바퀴벌레처럼 너무너무 하자가 커서 그래서 더 이상 의견 묻지 않고 무조건 없던 걸로 하는 것이 무효라면 취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원칙상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따라서 말씀드렸죠. 다시 해다 주세요 라고 취소권자 의사에 따라서 뭐로 돌릴 수 있는 것?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취소를 부르는 거예요. 차이가 나오시나요? 쉽게 무효는 너무 큰 잘못이야. 처음부터 없어. 다시 해와. 취소는 조금 잘못된 조금 약한 잘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효로 할지 취소를 할지 누구에게? 손님 마음대로 하세요. 손님은 가로치고 누가 되는 거지? 취소권자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무효와 취소 볼 수 있어요. 조건과 기한이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이거죠. 자, 여러분 공부하셨죠?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 얘기합니다. 야, 누구야? 아들과 딸아, 아버지 이렇게 혹시 시험 붙으면 자, 뭐 해드릴게요? 오, 시험 붙으면 100만 원 드릴게요. 오, 그렇구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험 붙으면 하네요. 뭐라 그래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야. 그렇죠?
더 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전세계약 하셨나요? 전세계약 언제까지예요? 2022년 2월까지 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한이죠? 그걸 뭐라고 하면 기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조건과 기한대요. 마지막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소멸시효 뭐라고요? 시효인데 무슨 시효라고? 소멸시효라고. 소멸시효 왜 만들었다고? 30년 지난 법률 관계를 들먹이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죠. 따라서 법률 관계는 뭐야? 얘네끼리 해소하거나 얘네끼리 해소 안 되면 국가가 뭐 하는 거지? 해소를 시켜주거나 국가가 해소시켜준 것이 바로 뭐다? 소멸시효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소멸시효는 권리마다 좀 달라요. 어떻게? 뭐 부동산이라든지 등등등 채권마다 그것마다 뭐가 달라요? 달라요. 시효 자체가요. 그래서 시효 얘기를 정리해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 쌤, 예. 그럼 채권은 몇 년이에요? 10년이요. 그럼 10년 동안 돈 안 갚으면 소멸시 된다고요? 그렇죠? 아싸. 왜요? 그럼 저 돈 빌린 다음에요. 예. 10년 동안 돈 안 갚아버리게 해요. 그럼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제일 중요한 제도가 바로 중단제도예요. 뭘까? 왜 소멸시효를 만들었을까요? 이거죠. 야, 권리자야, 너 돈 받을 마음 없냐? 이거예요. 10년 동안 안 따왔으면 돈 받을 마음 없다는 뜻이에요. 난 돈 받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소멸시효로서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면 너무 황당하죠. 따라서 뭐라는 뜻일까? 소멸시효를 중간마다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문자와 전화에 쉽게. 야, 돈 갚아. 그때부터 또 10년 지나는 거예요. 5년쯤 지났을 때, 5년쯤 지나서, 야, 돈 갚아! 문자 보내면 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야 되겠죠. 무조건 10년 지났다고 소멸돼버리면 누가 수축에는, 그쵸,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죠? 네. 자, 요것들이 바로 여러분께서 민법 총칙이라면 배우실 내용들이 되는 거죠. 1교시 정리하기 전에 정해봐요. 자,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한번 프린트 안 보시고 슬쩍 프린트에 눈을 좀 멀리 하시더라도 보일 거예요. 자, 우리 민법 총칙 할 거예요. 민법 총칙은 제 말 보세요. 제 질문.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7개. 보세요. 이게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 민법 총칙 처음 봤고요. 제가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나 시험 볼 거니까 다 외우라 시켰어요? 아니죠. 근데 어때요? 얘기 들었는데 벌써 민법 그림 그려지죠? 민법 총칙 몇 개라고요? 7개. 제일 첫 번째 일은요. 하나, 둘, 셋. 민법 일반. 1조니까 일반이겠죠? 법관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관습법이다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뭐예요? 리니까 뭐 권리 나왔었다. 그치? 권리에 대한 얘기를 뭐 묻는다는데 썩 중요해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 세 번째는 주체, 객체, 법률, 행위 배웠던 거죠. 주체, 객체, 법률,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체는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었어요. 객체 기억나세요? 뭐 있었더라? 돼지요. 주물과 종물과 원물과 과실 등들 배우셨죠? 네, 이것들 바로 객체 부분에 배우셨던 거죠. 법률 행위에서 뭐 배웠어요? 법률 행위 서로가 말이오 가는 거죠. 법률 행위는 뭐로써 한다는 거죠? 의사 표시로서. 기억난다.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는 문제였던 거죠. 되셨죠? 제일 마지막에는 오케이 얘끼리 법률 행위를 끝내면 좋은데 못 끝내는 거야. 하나 둘 셋. 국가가 끝내줘야겠다. 바로 소멸시효. 소멸시효니까 기간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서 배운 것이 기간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러면서 자 이제 민법 총칙을 딱 필 거야. 만약에 이제 본강의 들어가셨어.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라고? 하나 둘 셋. 법률 행위라고 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30-40분 동안 한 40분 됐나요? 민법 총칙을 쭉 불러본 거예요.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 두세요. 좀 쉬었다가 마지막에 물권법 정리를 해드릴게요.